FA 영입, 유망주 발굴, 트레이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2017년 강민호의 삼성 이적 이후 롯데 자이언츠의 포수 자리는 여전히 공백이 남아있다. 롯데는 지난 시즌에도 확실한 주전 포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4년 80억 원을 투자해 FA로 영입한 유강남은 입단 첫 해부터 무릎 부상으로 잠시 팀을 떠났고 2023년에는 부상과 슬럼프가 겹쳐 긴 시간 동안 결장했다. 레이저 송구와 높은 도루 저지율로 주목을 받았던 손성빈은 지난해 9월 수술을 받았고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2023년 장타력과 좋은 타격감을 기대받았던 정보근은 삼중살 등 부진을 겪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롯데는 다시 한번 젊은 포수를 찾기 위해 움직였고 2025 K보 신인 드래프트에서 부상고 박재엽을 지명했다. 또한 육성 선수로 고려대 박건우와 강릉영동대 박준기를 영입했다. 이들이 롯데의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신문은 우선 대학 시절 뛰어난 리더십과 경기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믿고 맡기는 포수로 불린 박건우를 만나봤다. 박건우의 야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야구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그는 야구에 빠져 고려대 주전 포수로 성장하며 꿈에 그리던 프로의 육성 선수로 입단했다. 원래 내야수였던 박건우는 초등학교 때 주전 포수였던 형이 다쳐서 대신 포수로 나가게 되었고 투수를 이끌고 경기를 운영하는 역할의 매력을 느껴 포수로 전향했다고 전했다. 그가 자부하는 강점은 바로 경험과 직관이다. 이 두 가지 덕분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 박건우는 투수의 상태나 벤치에서 나오는 사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이 제 장점이라며 유강남 선배님의 경기 운영 방식을 배우며 제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다짐했다. 그가 대학에서 주전 포수로 활약한 이유는 뛰어난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박건우는 대학 시절 180타수 54안타 6홈런으로 타율 0.300, 장타율 0.506의 성적을 기록했다. 3학년 때는 중심 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고려대 해결사로 불렸다. 그는 지난해 초반에는 장타를 의식하다 보니 타격이 잘 되지 않았다. 마음을 가볍게 하니 다시 좋아졌다고 밝혔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라이벌전은 대학 야구 팬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한다. 연고전과 고연전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지기도 한다. 박건우는 두 대학이 맞붙으면 감독, 코치, 선수 모두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된 기억을 갖고 있다. 2022년 제56회 대통령기 전국 대학 야구대회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4회 말 2점 홈런과 7회 말 마지막 타점을 기록하며 4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 1득점의 성적을 올렸다. 그 경기는 9-2로 콜드게임 승으로 끝났다. 박건우는 현재 롯데 자이언츠 신인 캠프에 합류하여 상동 야구장에서 기초 체력과 기술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프로는 아마추어보다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근육량을 늘려 힘을 기르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육성 선수인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 1군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기복 없이 1군에서 오래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11월 두산 베어스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트레이드된 내야수 전민재는 최근 롯데 선수가 된 자신을 실감하게 된 에피소드를 전했다. 사직구장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팬이 저를 알아보시고 옆자리에 앉은 분이 밥값을 계산해 주셨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이게 롯데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죠라고 전했다. 롯데가 잘하면 팬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해주고 그만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의 전민재는 자신이 진짜 롯데 선수가 됐다는 것을 실감했다.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로 두산에 지명된 전민재는 내야 유틸리티 선수로서 조금씩 1군에서 기회를 넓혀갔다. 지난해에는 100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4푼 6리, 248타수 61안타, 2홈런, 32타점, OPS 599의 성적을 기록하며 유격수로 64경기, 43선발, 395이닝을 소화했고 3루수로 34경기,
10선발, 129이닝, 2루수로 14경기, 11선발, 93이닝을 뛰었다. 전민재는 2025 시즌에 두산 내야진의 경쟁을 이끌며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였다. 허경민의 KT 이적과 김재호의 은퇴로 내야진 공백이 커졌고 그로 인해 전민재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는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로 가게 되었다. 롯데는 전민재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내야진 뎁스를 강화하고 유격수 경쟁을 뒤흔들 수 있는 선수로 점찍었다. 전민재는 입단 동기이자 친구인 정철원과 함께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롯데는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외야수 김민석, 추재현, 투수 최우인 등 유망주들을 내주어야 했다. 지난해 트레이드 이후 서울에서의 생활을 마친 전민재는 1월부터 부산에 자리를 잡았다. 공교롭게도 함께 트레이드된 정철원과 같은 동네에 살게 되었다. 그 후 곧장 사직구장에서 비시즌 훈련을 시작했다. 밥값을 계산해주는 롯데 팬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전민재는 사직구장에서 훈련할 때마다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그는 잠실구장에서 비시즌 훈련을 할 때는 팬들이 없었는데 사직구장은 비시즌에도 많은 팬들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팀 동료들과는 아직 어색한 점도 있지만 그는 사실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출근할 때마다 신기하고 어색한 느낌이에요 라며 스프링 캠프를 가봐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대전고로 전학 가기 전 북일고에서 함께했던 고승민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두산 이천 마무리 캠프에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훈련했고 두산 내부에서는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선수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래서 전민재는 2025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유니폼은 바뀌었지만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으며 트레이드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전민재는 트레이드를 당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다. 롯데가 나를 원했으니까. 나도 트레이드를 통해 팀을 옮길 수 있는 선수가 됐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산 시절 잠시 함께했던 김태형 감독과 재회했다. 전민재는 사실 지난해 두산에서 김태형 감독님 앞에서 더 잘하고 싶었다. 그 점을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다며 사실 감독님이 카리스마가 넘치고 약간 무서운 분이셨다.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는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그가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은 유격수이다. 하지만 현재 주전 유격수는 박승욱이 맡고 있다. 박승욱은 지난해 최고의 시즌을 보냈으며 사실상 첫 풀타임 주전으로서 100안타를 기록했다. 전민재는 이를 보며 다른 팀에서 볼 때 승욱이 형이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제 그는 이 자리에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아마 두산에서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전민재는 수비가 우선이지만 타격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며 예전에는 감독님 눈에 들기 위해 더 잘하려 했지만 이제는 다치지 않고 잘하며 일본 미야자키 캠프도 완수하고 귀국하고 싶다. 과거에 몇 번 조기 귀국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캠프를 끝까지 소화한다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동안 몸이 가는 대로 훈련해왔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루틴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임은 타격 코치는 전민재에 대해 한번 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민재는 승민이에게 들었는데 임은 코치님이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신경 써주신다고 하더라. 하지만 나는 아직 루틴이 없다. 그냥 막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 드려서 루틴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다.